빙결의 연금술사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자가 센트럴에 숨어들어온 모양이. 이 남자는 빙결의 연금술사라 불리는 범죄자였고 킹 브래들리 대총통은 머스탱 대령에게 이 사건의 지휘를 맡기죠. 아, 그리고 그 소년이 와 있으니까 마음껏 써먹도록 하게. 그 소년이라는 게 혹시 강철의 연금술사 에드워드 엘릭. 할 수 없지. 잽싸게 끝내버리자고. 응, 형. 멈춰라! 얼음의 연금술사라는 이름답게 물의 성질을 다루는 연금술을 사용하네요. 그리고 엘릭 형제가 연금술이 길을 막아섭니다. 짓을 하다니. 큰일을 치를 때는 다수의 희생이 따르는 법 등가교환의 법칙이야. 어딜 봐서 등가교환의 법칙이라는 거야. 에드워드도 연금술로 공격 태세를 취하고 연성진도 그리지 않고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에드워드에게 공격을 해보지만 세상 왜 몸속의 수분이 끓지 않는 거냐? 오른팔이 오토메일인 에드워드에겐 통하지 않았죠. 연성진을 쓰지 않는 천재적인 연금술 실력 그리고 오른팔의 오토메일. 그럼 네가 강철의 연금술사 에드워드 엘릭이냐? 천재적인 연금술 실력으로 어린 나이부터 국가연금술사가 된 엘릭 형제였기에 손쉽게 제압합니다. 그때 수증기 같은데. 방심하는 틈에 도망가 버리죠. 상대방을 얕본 모양이군. 강철. 그 녀석 대체 뭐하는 녀석이야? 그의 이름은 아이작 맥도걸이다. 빙결의 아이작이라고 불리던 남자지. 이번에 도망친 범인은 전직 연금술사이며 지난 이슈발 전쟁에도 참여한 실력 있는 연금술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작은 전쟁 이후 회의감과 이 나라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국가연금술사 자격을 반납하고 나라의 반체제 운동에까지 깊게 개입하고 있어 신속한 구속이 필요한 상태였죠. 그 시각 아이작은 도시 곳곳에 연성진을 그려 이 나라의 대총통인 킹 브래들리를 암살할 계획을 깨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만 더하면 브래들리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반드시 찾아내도록 사살해도 좋다. 다음날 아이작이 나타나고 됐다. 엘릭 형제와 국가연금술사들이 그를 쫓습니다. 낮에 발각되는 곳으로 돌아와 연성진을 확인하는 아이작. 이거면 문제없어. 거기까지다. 에드워드가 뭐라는 건지 수상해서 아이작을 들어가 발견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었죠. 아이작은 도시 전체에 다수의 연성진을 발동시키고 이를 본 엘릭 형제 현자의 돌을 가지고 있는 거냐 묻습니다. 현자의 돌. 에드워드 엘릭 군부의 개 국가연금술사여. 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알게 뭐야? 그걸 안다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봐 너 현자의 돌을 갖고 있지? 하지만 아이작은 대답을 뒤로한 채 중앙사령부를 향해 가버리죠. 중앙사령부를 통째로 올리려는 거야? 허탄 수작하지 마! 느려! 텅 빈 갑옷이라니. 갑옷에 자기 동생의 영혼을 정착시켰단 말인가? 형은 발을 잃고 그 동생은 텅 빈 갑옷 신세라. 그렇군. 네 녀석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야. 연금술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인체 연성의 금기를 범한 거였어. 사실 엘릭 형제는 어릴 적 인체 연성을 시도했었고 등가 교환의 대가로 몸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죠. 잊어버렸나 보군. 깔본 걸. 브래들리 각오해라. 킹 브래들리 대총통 각하. 며칠 후 텅 빈 공간에서 꽃을 리올의 교주에 피워낸다는 대해서 리올이라는 어떻게 마을에 기적을 교주를 행하는 찾아가고 교주라. 있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꽃을 만일 피워낸다는 그 교주가 소문이었지? 엘릭 단순한 형제가 속임수일 그토록 것 찾아다니던 같긴 한데. 현자의 돌을 사용한 진짜라면. 것이라면 그 돌로 알폰스의 몸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죠. 크세르크세스를 하룻밤새 멸망시킨 천상의 돌, 동쪽의 현자가 봉인시켰다는 대엘릭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연금술을 강화해주는 물질이라는 건 똑같아. 그것이 바로 현자의 돌. 에드 알폰스는 어릴 적 어머니와 셋이서 살았고
엘릭 형제는 책을 읽은 것만으로도 연금술을 성공시킬 정도로 재능이 아주 출중했죠. 대단해. 역시 그 사람 아들이라니까. 엄마가 칭찬해 주신다. 그게 좋아서 우린 더욱더 연금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의 여름 그해 엘릭 형제의 어머니는 전염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죠.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엘릭 형제. 문득 에드는 어머니를 연금술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엄마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을까? 하지만 인체 현상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었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로 정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들만의 비밀이지. 하지만 어머니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은 엘릭 형제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죠. 그날 이후 동생 알폰스와 함께 어머니의 인체 현상을 위한 연구를 이어나갑니다. 그 후 우리들은 돌아가신 엄마를 되살리기 위해 인체 현상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연금술 스승님을 만나 열심히 기술을 익혔다. 그러는 새 몇 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엄마의 미소를 바라보며 전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우리들은 결국 몇 년에 걸쳐 연구를 끝마친 엘릭 형제. 다 됐다. 곧바로 인체 현상을 시도하는데 시작하자. 하지만 인체 현상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죠. 알폰스는 몸을 통째로 빼앗겨버리고 에드는 어떤 흰 공간에 오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중이었지? 이봐, 누구? 난 너희를 세계라 부르는 존재, 혹은 우주, 혹은 신, 혹은 진리, 혹은 전체, 혹은 하나, 그리고 나는 너다. 그때 뒤에 있는 문이 열리고 에드는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리를 보게 되죠. 어때? 그래, 내가 구축한 인체 현상 이론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였어. 하지만 그걸로 부족해.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원하던 답이. 부탁이야, 한 번만 더 보여줘. 그건 안 돼. 그 정도 통행료로는 거기까지밖에 못 보여줘. 그리고 에드가 본 진리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대가로 보는 것이었죠. 등가도 아니잖아. 연금술사. 혼란스러운 가운데 에드가 본 인체 현상의 결과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난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니야. 인체 현상의 실패로 자신의 다리와 동생 알폰스까지 빼앗긴 상황에서 에드는 동생만이라도 되찾기 위해 자신의 팔을 대가로 동생의 영혼을 갑옷에 정착시킨 것이었죠. 내 동생이야. 다리든 팔이든 심장이든 원하는 건 뭐든 다 줄 테니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생이란 말이야. 그 후 머스탱 대령은 이 동네에 우수한 연금술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엘릭 형제의 집을 찾아왔지만 이건 설마. 인체 현상을 시도한 흔적과 피투성이가 된 방뿐이었죠. 어디 있는 거냐? 엘릭 형제란 녀석들을 당장 찾아내! 곧바로 엘릭 형제를 찾아온 머스탱 대령. 무슨 볼일이야? 너희 집에서 오는 길이다. 그 아수라장 대체 뭐야? 뭘 만들었어? 잘못했어요. 넌 설마... 정말 놀랍군요. 불안정하지만 인체 현상을 시도하고 영혼을 갑옷에 정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엘릭 형제의 재능을 알아본 머스탱 대령은 국가연금술사가 되기를 권하죠. 국가연금술사는 군에 복종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에도 참여해야 하지만 대신 많은 특권과 일반인들은 불가능한 수준 높은 연구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국가연금술사 활동을 하며 몸을 되찾게 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합니다. 강요하진 않겠다. 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뿐이야. 절망에 빠져서 평생을 보낼지, 가능성을 찾기 위해 군의 머리를 숙일지,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예전 몸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다. 비록 그 길이 진흙탕 길이라 해도 말이지. 머스탱이 떠난 후 에드는 결심을 하고 잃어버린 팔과 다리를 오토메일로 대체하죠. 몸이 회복된 후 연금술을 써보는 에드. 그날 진리의 문을 통해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연성진 없이도 연성이 가능했었죠. 그럼 넌 그걸 못 봤어? 그거라니? 이게 국가연금술사의 증표, 은시계다. 축하한다. 이제 너도 명실공히 군부의 개다. 국가연금술사로 임명하며 강철의 칭호를 수여하는 바이다. 네가 짊어지게 될 그 이름은 강철의 연금술사. 형,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등가 교환의 법칙을 무시하고 물질을 창조한다는 교주가 있는 리올의
도착했습니다. 현자의 돌. 강철의 연금술사 정말 재밌게 보낸 이입니다. 강연금은 지금까지도 극찬을 받고 있으며 레전드 애니 중 하나로 손꼽히죠. 강연금이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강철의 연금술사는 인물 한 명 한 명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없고 시작부터 끝까지 관련 떡밥도 많은데 그 또한 모두 회수되기까지 하죠. 그리고 타 소년 만화의 파워 인플레 현상과 주변 인물들의 공기와 이러한 스토리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호문클루스의 비밀을 밝혀내는 과정과 주인공의 정신적 깨달음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 서브 스토리 또한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닌 스토리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이 되어 마지막엔 하나의 스토리로 융합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인공 엘릭 형제를 살펴보면 기존 소년 만화에 어딘가 모자라지만 노력파에 열정 넘치는 주인공들과 달리 엘릭 형제는 연금술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천재였으며 부족함이 없었죠. 그렇기에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하지만 형제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정신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도 많은 교훈과 철학적인 질문을 제시하죠. 이러한 이야기는 자칫하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강연금은 최대한 흥미롭게 풀어냈다는 것도 한 몫을 했죠. 그리고 강연금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등가 교환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는데 나루토 같은 애니만 보더라도 초반엔 노력이라는 주제를 중요시하다 후반부에 가선 능력자 배틀물로 바뀌어 버리는 반면 강연금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등가 교환의 법칙을 고수하는 장인 정신을 보여주죠.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봤을 때 시청자분들께 추천해드릴 만한 애니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